보수의 심장 대구. 그 중심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부패한 정치 권력에 대한 분노, 대통령을 향한 심판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립니다. 대통령 좋아한다. 무슨 사람 죽이는 대통령? 우리 대구가 뽑았습니다. 이 나라의 지위는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름뿐인 대통령을 향한 민심의 외침. 이야기나 88점은 대박입니다. 25회 웃음으로 함께 기억될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 속으로 촛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어요. 역대 촛불 집회 중에서 이념적으로 분열되지 않은 유일한 집회. 세대를 뛰어넘으면서 이게 한 단계 진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구 집회 사상 최대 인파. 촛불은 바람을 타고 들불이 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잠들어 있던 주권의식을 흔들어 대한민국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소박한 꿈을 향해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 그 꿈과 내일을 위한 우리의 선택은 촛불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이곳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반대하는 두 번째 외침을 이어갔습니다. 헌정수호입니다. 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갖다가 권력지 있는 빨개이 노래이 맺혀서 여당의 깡패들하고 이래가 흔들어가지고 대통령을 내리면은 지금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고 그런 거는 법적으로 다 처분하고 최순길인가 최순실인가 잘못했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처단하고 그래 하면 되지. 왜 국민을 위협하느냐 이 말이야. 질서가 전체 헌정질서 박 대통령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하면은 그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위기에 처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절박한 그들의 분노가 서문시장에 울려 퍼집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일원이라도 먹었습니까? 썩은 언론 쓰레기들의 썩은 선동 보도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집회 열기. 현 상황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더욱 거세집니다. 반성하라 언론은 반성하라. 제발 좀 공정 보도 좀 해주세요. 공정 보도.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시민들의 촛불이 그거 반 이상이 가짜인 거 아시잖아요. 그 전교조 민노총이 얼마나 엄청나요. 전부 다 동원돼 갖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순수한 시민 모임 횃불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현장에 있던 박사모 회원들은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집중 공세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이 잘했다 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한 건 많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은 지금 박 대통령이 하야하기나 이러면은 누구한테 갑니까? 지금 벨기에 공산당들한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거 전부 직접 찍으신 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우리나라에 일본 놈들이 이래 와서 설치되나 이 말이야 이거. 이런데 간첩이 넘어와가지고 이런 거 다 수첩을 떨어놓고 가도 이런 나라가 되어 있어요. 이런 나라가. 이 총살 다 시켜야 돼 이런 거. 일본 놈들이 와갖고 있다고 지금 하는데 이게 그래. 이제 좀 먹고 사니까 살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지금 대통령 아버지가 해야 몸을 바치고 안 했습니까? 이명박이 2조 노무현이 8천억 왜 그놈들을 가만하고 그놈들을 죽여야지. 이날 집회엔 주최 측 추산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헌정 수호와 대통령 퇴진 반대. 그들이 촛불 대신 태극기를 들고 나선 이유입니다.
진실 규명을 확실히 해서 다르게라. 궂은 날씨에도 행진을 이어가는 박사모 회원들. 거리에선 그들을 응원하는 시민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박사모 진짜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사 화이팅! 영 경상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전라도들은 100% 박근혜를 하야하라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경상도는 그게 아니다. 그 앞에 그 대통령 해본 사람들 다 도둑질을 많이 해봐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래 여자라고 너무 야쁘고 가는가 싶어 내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거세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박사모의 함성은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지켜주세요. 박근혜. 거리 행진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행진에 맞불을 놓는 깜짝 시위가 있었습니다. 민심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런 집회가 대구에서 일어난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칫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 촛불과 태극기. 우리는 이날 두 대한민국을 보았습니다. 주최 측의 만류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사람들은 한동안 격해진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하는데 그렇게 서문시장에서 출발한 거리 행진은 큰 충돌 없이 해산됐습니다. 이날 대구엔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내려앉은 광장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대구를 밝히는 네 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서로의 온기로 가득 메워진 광장. 각자의 소망과 의지를 촛불에 담아냈는데요. 시민들의 자유 발언을 시작으로 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대구는 이번 사태로 인해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최선진은 청와대에서 권력을 낭비하고 또한 박근혜 씨는 헌법을 유린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개돼지로 만드는 그 낡은 제도와 의식이란 무엇인가? 저는 한국의 교육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학교는 총적이 공석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권 사드 배치 이거 배신 아닙니까? 저는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도장 찍은 적이 없습니다. 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책에서 조금이라도 눈을 돌린다면 또 하나의 박근혜 대통령이 생겨날 것입니다.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 작은 촛불을 지키는 시민들. 이름과 성별, 나이는 다르지만 그들이 들고 있는 촛불은 하나였습니다. 그냥 이번 사건이 그냥 넘어간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근본에서부터 부정을 당한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계속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나라 꼴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냥 속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왔어요.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뭔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냥 나왔어요. 아니 지금 전체 국민들이 다 그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지 한번 분위기도 보고 또 전부 국민들이 다 동참하는데 동참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20대 또 자라나는 10대 아이들이 가져야 될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지난주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날씨가 어떤지 간에 꼭 나와서 특히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를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The protests here in England are very different. I'm really amazed at how peaceful these protests are and that they really send a strong message. But at the same time they do so in a kind of a responsible way. In England we have a lot to learn from Koreans in terms of the way that you protest.
10월 24일 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에 처음 보도된 후 11월 5일 대구의 첫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100명 남짓의 작은 규모. 꺼지지 않는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사람들은 차가운 거리로 나섰고 그렇게 희망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대구의 첫 주말 집회에는 3,500명이 모였지만 그 수는 회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5만 명이 되었고 집회를 처음 조직했던 세 개의 시민단체는 어느새 86개로 늘어나 5만 촛불 민심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질서정연한 촛불의 행진. 국민을 기만한 정치 권력에 민심을 알리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 시민들은 평화의 발걸음을 내딛는데요. 보수와 진보로 이념 성향이 다르고 참여한 이유는 달라도 촛불은 똑같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도심을 메운 참가자들 중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들이 유독 많이 보입니다.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지만 함께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저마다의 가슴 속에 작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불편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이 어떻게 단합해가지고 지금 일과야 될 제목이니까 과제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가는 사람이나 지금 운행하는 사람이나 지금 일하는 사람이나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단지 표현을 뭐하고 일을 할 뿐이지 불편한 거는 감수해야죠. 이들은 단체가 움직이는데 문을 못 닫는 망정 단체로 못 움직여 마음속이라도 응원해줘야죠. 이날 대구 집회에서는 고향을 찾은 김재동 씨의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시민들은 거친 분노와 함께 비판과 풍자의 목소리를 높여 지켜보는 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김재동 씨 고등학교 달성고등학교 나오셨다입니까? 예. 저도 달성고등학교 25회 졸업생입니다. 25회? 예. 똑바로 써. 니 내보고 마이크 놀랍겠나 지금? 내 17기인데 똑바로 써. 예? 아 선배님 치우십니까?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웃음꽃으로 가득한 현장은 흥겨운 축제를 방불케 합니다. 대구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곽재우 장군이 지켜낸 땅이기도 하고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기 이전에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살았던 전태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유신이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학생운동을 벌였던 것이기도 하고 일본이 이 땅을 침략했을 때는 바로 저기에 보이는 국제보상운동공원에서 민족의 정기를 세워냈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근혜의 고향이기 이전에 민족을 살려냈던 고향이고 전태일의 고향이며 그리고 독립운동의 고향이고 바로 이 땅을 딛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향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위에 보면 한편으로는 상당히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런 형태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으나 그런 생각이 들고 화가 나죠. 상당히 화가 나죠. 정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현재 사태에 대해서 일단 엄발의 오줌 누기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임기를 마칠 그런 거는 절대 안 되고요.
넘긴다는 것조차 자기 책임을 넘기는 거니까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자격이. 오늘 새벽 대구의 가장 큰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670여 개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10분 남짓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과 수십 명의 경호 인력이 대통령을 호위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완진을 선언하기 하루 전이라 진화가 한창인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잔해나 잿더미를 들춰내고 불을 끄기 위해 이런 굴착기가 드나들어야 했지만 대통령 방문을 전후해 굴착기의 진출입이 제한됐습니다. 왜 이렇게 사요? 불렀으면 불렀는기고 뭐한대요? 맞습니다. 새로 건물 치면 되겠고. 맞아, 보험 타면 되잖아 지금은. 지금은 보험 타면 되잖아 불렀는 거. 여 박수치가 하면 안 되는 장소죠. 지금 여 760개 점포가 생기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여 박수를 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3차) 담화 직후 국채보상로의 집회가 허용됐습니다. 본격적인 촛불 집회에 앞서 열린 다양한 사전 행사들. 그중에서도 청소년 시국대회는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학생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정권이 항상 망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배울 수 있었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 앉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묻고 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국회는 즉각 민심의 요구를 수용하여 탄핵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집회에 참가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에게 기특하다, 장하다는 말을 건네곤 합니다. 언론에서의 청소년 관련 기사 또한 의뢰 그러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민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개인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정치적 목소리를 내며 행동에 나선 10대들. 특권과 반칙으로 인한 박탈감은 그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고 한 사람의 주권자로 대통령의 자질에 물음을 던지며 소신 있는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하야하라는 국민들의 말에도 전혀 꿈쩍도 안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일 분노하는 것은 세월호 7시간인데요. 같은 학생으로서 제 가슴 아팠던 것인데 아직까지도 2년이 넘었는데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게 제일 화가 납니다. 3차 담화에 여론이 폭발한 것일까? 더 많은 시민들이 속속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에 닫혀있던 광장이 열리고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광장을 채워갑니다. 이거 들고 계시길래 궁금해서 그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 박 대통령이 이제 그 담화 발표할 때 자기는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전혀 뭐 이렇게 사익 챙기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구에서 다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 열렸는데 MBC라의 방송국. MBC 개쓰레기야 이것들아. 맞아요. 나 MBC 제일 싫어한다. 아니 그래 왜냐하면 그거 대통령이 자기가 몇월 며칠날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몇월 며칠날 해야 한다 그런 말 안 하고 그 공을 국회에 던지는 거는 내가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고는 너무나 개헌해라. 너희끼리 싸워라 이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가 최순실이한테 국정농단 한 그 자체가 스트레스 너무 받고 뒷골 땡기고 내가 국민으로서 이때까지 속았나 싶고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잠이 안 할 정도로 화가 나요. 박 대통령 정권, 당신들의 입김에 촛불을 흔들릴지 모르지만 당신들의 입김에 우리의 타오르는 마음은 들불처럼 번져올라 당신들을 불태울 것입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촛불을 든 민심이 광장을 밝힙니다. 주최 측 추산 5만 명. 반성 없는 대통령의 3차 담화로 성난 민심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구 집회 역사상 최대 인파. 들불처럼 일어난 5만 촛불이 광장에 일렁입니다. 혹시 오늘 몇 번째 나오시는지? 처음이에요. 처음 나오시는 이렇게 처음 발걸음 이렇게 아기까지 데리고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오늘 날씨도 그렇게 안 추운 것 같고 저희도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는데 좀 동참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저희 아기가 크는 미래를 좀 바로잡고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엄마 아빠도 남녀노소도 세대와 계층에 상관없이 기꺼이 촛불을 든 사람들. 유독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들의 참여가 많은 건 지금의 촛불이 아이들의 내일을 밝혀주리란 믿음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예? 인터뷰 가능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 대구에 살고 계시죠? 예,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대구가 제일 꼴통이고 대구 제일 보수적이다라고 얘기 많이 해요, 외부에서. 예, 그런데 오늘 여기 촛불 밝히시는 데 나오셨잖아요. 예. 예, 어떤 마음이신가요? 그런 얘기 들으시면.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뽑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나와가지고 있지만 참 마음이 안타깝네요. 그 며칠 전에 대통령이 3차 담화문 발표를 했어요. 예. 예. 그거를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려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이제 자포자기 그냥 될 때는 되라 아니면 뭐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 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행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아쉽습니다. 도로를 점령한 5만의 촛불. 이제 그 촛불이 달구벌 대로를 행진합니다. 이야, 멋지다. 뜨거운 함성으로 뒤덮인 대구. 청년 대학생들이 크게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들 하잖아요. 지금 이 시공 말고 당장 해결해야 될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게 이 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우들이랑 모였어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넘어 이날 대구에는 30년 만에 최대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촛불은 바람을 타고 들불이 되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성난 민심으로 타올랐고 시민들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이날 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하늘길 살리기 운동본부. 지난 12월 6일 대구시의회에서는 지역의 각계의 인사들이 모여 시국 반성문을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과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대구를 만들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지난 한 50년 동안 대구 경북은 일당 독점 체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회가 활력을 잃고 사회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낙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저희들은 일당 독점 체제다. 사회에 활력이 없습니다. 정치에 경쟁이 없으니까 좋은 인물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그 저희들이 각계 그 인사들이 나서서 이렇게 만든 우리 책임이 있다. 우리 책임이 있다. 압도적으로 밀어줘서 무조건 지지해줬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이제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 체제가 형성되어서 훌륭한 인물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촛불 집회. 우리는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 의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세 도시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번 연구를 기획한 대가대 장우영 교수팀은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난 촛불 집회 참가 형태에 주목했습니다. 50대, 30대가 좀 어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 계속해서 참가를 한다기보다는 신규 집단이 계속해서 충원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제 운동 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사를 해서 스스로 이렇게 광장으로 나오는 이러한 형태가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촛불 시위 참가자의 약 이제 한 45% 이상이 이제 신규 참가자로 파악이 됩니다. 촛불 집회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한 것이 가장 높았고, 함께 참여한 사람의 경우 가족, 친구의 비율이 70%를 차지하는 가운데 대구의 가족 참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의 촛불시 참가 행태는 가장 두드러진 게 가족, 친구하고 이렇게 촛불시에 참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이면서도 사적인 행위로 참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구의 특징이 서울이나 광주에 비해서 가족 단위 참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의외다.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가장 현장 체험적인 방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체험을 하고 있다. 훈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이런 면이 굉장히 좀 이상적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에 대한 분노도가 89.7%로 서울과 광주에 비해 높았으며, 새누리당 해체에 대한 응답률 역시 80.3%로 세 개 도시 중 가장 높았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촛불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대답도 75%에 달했습니다. 단지 설문조사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그냥 일정하게 예단을 해본다면 그만큼 믿었던 사람한테에 대한 배신감, 이런 측면이 분명히 강하기는 하겠는데, 저는 이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4월에 20대 총선을 보면요, 이제 분명 대구 경북 TK 지역주의의 균열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구의 심장부라고 하는 데서 야당의 대선 후보급의 후보가 당선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 후보도 당선되기도 하고, 지금 유권자의 선택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상에 이어서 이제는 선거가 아닌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다른 지역하고는 전혀 다르게 더 강도 높게 지금 발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이차원만은 아닐 것이다. 뭔가 대구 경북의 민주주의, 대구 경북의 정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다음 대선이나 총선에서도 표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대구 전 지역 동시다발 촛불 집회가 예고된 지난 12월 7일.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달성을 찾았습니다. 연설문 곤치고 이런 게 제일 불만이지. 이게 대통령이 꼭두가시 노릇을 했으니까 그게 제일 불만이지. 돈 해먹는 게 어느 대통령 안 해먹겠습니까? 그게 문제지.
지지세가 워낙 컸던 곳이기에 지역 주민들의 마음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자기가 좀 우리는 박근혜 보고 정치하라고 꺼가지고 박근혜가 정치 안 했잖아요. 최순실이가 정치했지. 그게 실제 자기가 해보는 것보다 무능 자체가 더 싫은 거지. 무능하다 하는 거는 무능한 게. 199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을 시작으로 박 대통령이 내리 4선을 지낸 곳. 그곳에 대통령을 심판하는 촛불이 켜졌습니다. 새누리당 해체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보통 이 시간대쯤 퇴근하시나 봐요? 네. 근데 퇴근길이 잠시 이렇게 멈추시는 예. 그냥 동감하니까요. 뭔가 네. 일단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을 너무 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위치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은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매혈장이 너무 어이가 없고요. 예. 저희가 우리가 낸 혈세로 해서 그쪽으로 다 들어갔다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요. 이날 대구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동시다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구 8개 구군 중 남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켜진 촛불. 주말에 대규모 촛불이 일상으로 옮겨갔습니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촛불이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정치는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자기는 자기의 공부 또 자기 생업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본 촛불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고 정치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이렇게 있는 어린 학생에서부터 주민들까지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회 문제에서 내 목소리를 내고 전 결국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 직접 참여하는 그런 직접적인 그 정치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광장에서 동네로 촛불은 확산됐습니다. 이웃이 함께하는 풀뿌리 촛불은 정치가 보통 사람들이 밥 먹듯이 하는 일상의 한 부분임을 알려주었고 2016년의 촛불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중입니다.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달성의 동네 촛불 집회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출발지인 지구당 사무실을 에워싸고 당 해체와 탄핵 가결을 압박하고 나섰는데 한때 보냈던 절대적 지지가 분노로 돌아섰습니다. 역대잖아요, 대구에서. 그렇게 저는 시민들도 예전에 새누리당 TK라 해갖고 대구 경북이라지만 근데 시민들이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르신들도 지금 나와갖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한나라의 대통령인데 너무했다고 생각해. 그것도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동들이 보면 대통령이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냥. 예,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피해자, 범죄자 같아요, 진짜. 자기가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 무덤덤하게 한번 해봐라, 탄핵해봐라. 진짜 이거는 한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 새누리당사 앞에 텐트촌을 차린 이들도 있습니다. 도심의 광장도 동네 거리도 아닌 곳에서 나름의 힘을 보태고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그들입니다. 예전부터 시국이 갑자기 안 좋아진 건 아니라 생각하고 쭉 이어져 왔다 생각하고 시민들도 마음은 다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불만이나 근데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게 폭발한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시민들의 힘으로 또 지금 이끌어가는 거 보면 시민들의 힘이 진짜 대단하구나. 시민들이 움직이면 또 나라도 바뀌고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세상,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힘을 많이 받아요. 새누리 당사 앞에 텐트를 펴고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
취업과 생계에 치여 정치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같은 세대 청년들의 파고들어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여러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막상 해보면 이렇게 모이면 뭐 지금 10명, 20명 이렇게 모이지만 뭐 트위터를 한다든지 페이스북을 해서 꽤나 괜찮은 콘텐츠를 생산해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수천, 수만 명이 볼 수 있으니까요. 또 내일이 또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 알려내려면 결국 인터넷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예전보다 정이 없어 보이지만 또 열기가 떨어져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다. 그냥 방법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촛불 안팎의 일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됩니다. 모르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맞댄 시민들 사이로 촛불은 광장을 넘습니다. 하나의 촛불은 사람과 사람을 타고 모두의 촛불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그 트럼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기호와 그다음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성격까지도 분석해서 약 50개의 서로 다른 광고를 만들었다고 해요. 왜? 50개 정도를 만들어야만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호와 그다음에 취미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SNS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전문화, 세분화되고 기능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정말 자기하고 욕구와 자신의 어떤 생각과 혹은 자신의 어떤 그 가치관과 정확히 일치되는 사람들만의 찾는 경향들이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 촛불 집회를 이제 SNS 공간의 촛불 집회와 광장에서의 촛불 집회에서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광장에 나와서 우리는 당신이 나와 아주 세분하게 뭐 의견 일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 서로 그냥 얼굴을 맞대고 그냥 전체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고, SNS 공간에서의 촛불 집회라는 것은 이 댓글 하나에서 자기하고 의견이 조금만 다르다면 그 댓글에 대해서 반박하게 되고 그 댓글에 대해서 악성적인 그러한 대댓글을 남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광장에서의 촛불하고 SNS의 촛불은 또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영남대 박한우 교수팀은 촛불 집회 기간 동안 SNS에 달린 댓글의 변화를 분석해 봤는데요. 4차 집회 이후 특정 이슈에 집중하며 정치성을 띤 댓글의 표현 빈도가 높아졌고, 4, 5, 6차 집회에서는 댓글자들이 중복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4차에 글을 남긴 사람들이 5차에 다시 글을 남기고, 5차에 글을 남긴 사람들이 6차에 다시 글을 남기고, 그런 경우들이 이제 다시 많아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대중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영화관에서 특정한 영화를 받는 사람들이 공유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광장에서의 경험들이 공유의식을 가지면서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더욱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현상이죠. 박사모 집회와 김제동 토크 콘서트가 동시에 열린 날의 댓글을 분석해 본 결과 대구 MBC 탐구 생활과 실시간 대구에서는 응원의 댓글이, 반면 박사모에서는 부정적인 댓글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사모 댓글하고 그러면 김제동 댓글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박사모 댓글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이라든가 혹은 노인 폄하하는 이런 댓글이 들었었고요. 또 감성적으로 이제 표현한 이모티콘이라든가 인터넷 슬랭, 인터넷 언어들이 또 많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댓글에 대해서 다시 대댓글을 올리고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 군데 다 댓글을 남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일반 시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화문에서 있었던 댓글들을 보면 일반 시민들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구에서 댓글을 이제 많이 남긴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이제 일상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점에서 우리가 아쉬운 점은 시민 세력들이 SNS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집회 관계에 대해서 통일된 채널을 제공을 하지도 못했고, 혹은 또 촛불 집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댓글을 남길 때 어떤 해시태그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탄핵 표결이 있는 날, 일상으로 돌아간 대구 도심은 평화롭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눈과 귀가 한 곳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후 3시를 지나 국회 표결이 시작되고 모두가 숨죽인 채 표결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긴장된 표정과 침묵 속에 역사적인 순간을 마주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합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저는 가결된다고 보고 있죠. 양심이 있으면 뭐, 예, 양심이 있으면 뭐 가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거죠. 사실 뭐 정치적인 이념이나 뭐 보수라든가 진보라든가 이런 뭐 경제로 말하면 뭐 성장의 분배냐 이런 개개인마다의 사람의 가치관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걸 떠나서 국민의 기본적인 신뢰와 그리고 도덕 그리고 헌법적인 원칙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큰 실망을 줬기 때문에 탄핵 지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탄핵 후에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민심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걱정입니다. 좀 우리 국민들 좀 잘 보고 살게 해야 되는데 너무 본인들 그 입장만 내세우는 것 같아가지고 과연 탄핵 후에 좀 이게 나라가 잘 되게끔 이끌어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걱정.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국민들의 촛불이 이 정도까지 안 됐다면은 정치권에서도 계속 눈치만 보고 당리당략에 의한 그런 싸움들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100만이 중요하고 200만이 중요하겠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제의 그런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정권의 국회의원들, 새누리당, 특히 대구 지역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아직도 반성 없이 뻔뻔스럽게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는 우리가 나서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변동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촛불을 계속 들어서 지금 이 현 시국을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가 옛날에는 정말 야성이 강한 도시였는데 뭐 잘못된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해서 왜곡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굉장히 이렇게 이걸 통해서 물론 안 바뀐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부는 뭐랄까 이렇게 더 강하게 이렇게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좋은 쪽으로 가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특히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는 거 정말로 좋습니다. 어저께 탄핵되고요. 가결되고 애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제 커서 나중에 2016년 겨울을 키워갈 때 본 일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나와서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좀 이해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바뀌어야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이 정치에 특히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일이 안 있었나 싶어요. 이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 가지고 이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고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진상규명 꼭 됐으면 좋겠어요. 박근혜도 퇴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촛불이 커지고 더욱더 목소리, 정치 참여 이런 것들 해야 된다. 이 정치 참여란 것은 사실 국회의원이나 전문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은 촛불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계속 해야지 박근혜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널 향한 증오 한식으로 타는 널 향한 분노 징거릴 수 없게 깊게 널 묻고 my flow 깊은 내면의 고통에서 널 죽고 외로워 울어도 빛을 지워. 다시 대구의 광장에 촛불이 타오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촛불 집회는 이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엄마와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같이 함께 했다는 건 좋은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나중에 커서 아이들도 알게 되면 그때 엄마와 이렇게 밤늦게까지 나와서 했다는 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탄핵돼서 행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지금부터 또 다른 시작인가요? 네,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고. 네. 끝이 아니고 시작이. 끝이 아니지 시작입니다. 탄핵은 시작은 됐는데 끝까지 가야죠. 박근혜 구속시키고요. 세월호 7시간 진상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잘못한 대통령을 아직 탄핵 헌재에서 결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대통령이 물러가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권력을 가지는 또 다른 분을 만들려면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부터라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한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힘들이 다들 국민들의 지금까지 보여줬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시 또 그 힘들이 쭉 이어져서 또 정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큰 함성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함성 시작! 박근혜를 구속하라! 대구 시민 분발하라!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 3.1 운동이나 4.19 혁명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어떤 힘을 직접 광장으로 나가서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냈고, 이것은 예전에 우리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른바 21세기형 뭐랄까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변형된 형태, 꼭 그걸로 나아가는 길. 이와 같은 SNS라든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정치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공유하게 되면서 정치가 좀 더 일상화되고, 시민사회는 대구 혁신이라는 큰 범주에서 정치 부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사회 부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어떤 비전과 어떤 전망을 가지고 이 혁신을 추동할 어떤 그 정책 과제와 세력 형성. 감시와 감독들은 어떤 국가 권력에 맡겨야 될 문제가 아니고 시민사회가 더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따로 있고 광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광장과 국회가 이렇게 융합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앞으로 창안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탄핵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